중국이 자랑하며 내세운 5세대 전투기 알고 보니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 한국이 공개한 차세대 게임체인저의 외신들 경악하다. 지난달 28일 중국이 광둥성 주하이 에어쇼에서 첫 국산 엔진이 장착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J20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중국 언론과 중국 네티즌들은 호들갑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이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었다. 미국 F-22 랩터를 능가하는 최고의 전투기. 시진핑의 항공불기가 성공적으로 시작됐다. 야단 법석 떨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기대와는 달리 군 전문가들은 이날 에어쇼에서 선보인 제20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바로 기체 앞부분에 위치한 카나드의 존재였습니다. 카나드란 비행기의 동체 앞부분에 위치한 작은 날개로 전투기의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일제히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굳이 카나드를 타는 이유가 중국산 엔진이 결국 불안전하다는 것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중국이 델타-E 플러스 카나드 디자인을 고집하는 이유는 고질적인 엔진 출력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그 기체로 초음속 비행, 고고도 요격, 중거리 공대공 전투까지 가능한 전투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스텔스기에는 대부분 카나드가 없습니다. 4.5세대 전투기이자 5세대로의 성능 개량을 지향하는 한국의 KF-21에도 카나드가 없는데요. 카나드는 주익과 따로 놀고 형상이 자주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스텔스 성능, 즉 아시주 레이더 반사 면적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J20은 졸라리 커서 가뜩이나 아시주 면적도 큰데 거기에 카나드까지 달았으니 스텔스는 아예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즉 카나드 달린 스텔스기는 마치 마요네즈 팍팍 뿌린 다이어트 음식과 같고 오죽하면 미국에선 카나드를 타는 가장 좋은 곳은 다른 비행기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카나드 자체가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카나드를 사용한 실험기를 제법 많이 만들었는데요. 맥도넬 더글라스에서 F4 팬텀 1대를 개조하여 카나드를 탈 경우 기체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사 역시 F-15의 카나드를 달아서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JSF 현재 F-35의 개발 계획의 전신인 자스트 계획 당시 록히드 마틴은 카나드를 가지고 있는 스텔스기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끝끝내 카나드를 채용한 제식 기체를 제작하지 않은 이유는 굳이 그런 걸 붙이지 않고서도 충분히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엔진이 기체를 뒷받침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의 네티즌들은 중국 J20의 스텔스 성능을 의심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조종사도 모르게 떨어져 적군 레이더에는 절대 잡힐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J20은 배치 초기부터 고질적인 엔진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중국은 러시아제 AL-31F의 불법 복제판인 WS-10 엔진을 J20의 엔진으로 점찍어두고 있었지만 WS-10 엔진이 원형보다 추력과 신뢰성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어 중국은 다시 자체 엔진인 WS-15를 개발해 J20에 얻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렇게 주제도 모르고 자체 엔진을 만든다며 25조 원이나 투입하였지만 결국 심각한 기술 부족 상황에 직면하며 돈만 모두 증발시켰죠. 2015년에는 터빈 블레이드 관련 문제로 전투기 폭발 사고를 일으켰는데 터빈 블레이드는 연료의 연소에서 나오는 열을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제트 엔진의 핵심 부품입니다. 전문가들은 WS-15는 최고 속도에 도달했을 때 터빈 블레이드가 과열되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며 터빈 블레이드는 비행기 안정과 내구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습니다. 모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서 J20의 자체 엔진을 달며 모든 기술적 결함을 보완했다고 말하지만 애초에 중국이 추력이 보장된 성능 좋은 엔진을 개발하였다면 카나드는 달지도 않았겠죠. 중국의 모든 기술의 역사가 백기에서 시작되는데 F-22에는 없는 카나드를 달았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기술적 한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카나드를 달며 스텔스 성능을 포기하면서까지 기체 성능 향상에 매달리는 것은 J20 자체가 중량 17톤에 달하고 최대 이륙 중량은 무려 37톤으로 기존의 러시아제 수호의 전투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추력이니 뭐 말다 했죠. 중국인들이 아무리 J20이 세계 최고의 전투기이며 미국의 F-22와도 대적할 수 있다고 주장해도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F-22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FA-50에도 처발릴 것 같은데 말이죠. 반대하면 중국인 J20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량화와 엔진 강화뿐인데요. 중국은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지만 그 한계가 역력한 상황입니다.
중국 전투기 기술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고 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인데요. J-20을 만든 회사는 중국 군용기를 생산하는 국영기업인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입니다. 여기서 J-20과 더불어 F-35팝 J-31을 만들었고 4세대 중국 공군 주력 전투기 J-10을 양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J-10 전투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이제는 웃기다 못해 판해질 지경인데요. 스텔스고 엔진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방수가 되지 않아 물에 젖으면 녹이 슬며 전자기기가 자주 고장나 우천시에는 비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중국을 얕봤던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역시 중국은 그 뭐냐 어마어마한. 지난 7일 중국 관영 CCTV의 군사 프로그램 군무연거리 최신회에서 중국산 전투기 J-10의 기체 청소 현장을 촬영한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옆에 있던 조종사의 지시에 따라 중국의 4세대 주력 전투기인 J-10을 마른 스펀지로 닦았는데 당시 조종사는 물을 뿌리면 전투기 표면의 코팅을 뚫고 수분이 기체에 들어가 내부 부품이 녹슬 수 있기 때문에 정비할 때는 세정제를 바른 스펀지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절대 자동차로 세차할 때처럼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 전투기는 비와 습기에 아주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물에 젖어 고장이 나면 원인을 찾을 수도 없어 골치가 아프다고 덧붙였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물에 젖어 부식할 염려가 있으면 비오는 날의 작전은 어떻게 수행하느냐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중국 네티즌들 역시 이런 창피한 내용을 뭘 자랑스럽게 내보내냐. 비행 중 비가 오면 복귀해야 하냐. 미국과의 전쟁은 무조건 낡은 날이라 200억짜리 전투기가 어페 2천만원 팔이 내 차보다 부실한가 죄다 숙청해라 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에 대만의 시사평론가 황창샤는 지난 13일 동안 대만 주변에는 비가 왔는데 중국군 항공기가 침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었다며 물에 닿으면 고장나는 전투기의 항공작전은 카미카제다라고 비곁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중국 군용기가 오랜만에 대만 방공식 별구역에 진입했는데 이는 2주만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만 아디지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가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이유는 그 2주간 비가 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만 해협 주변은 태풍의 영향으로 연일 폭우가 쏟아졌으며 중국 군용기가 13일 만에 대만 아디지 진입한 11일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죠. 한편 세계 8번패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 출고를 마치며 당당히 전투기 엘리트 그룹에 합류한 한국은 최근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의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국산 신무기들의 향연이 펼쳐진 가운데 눈에 띄는 한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KF-21에 장착될 한국형 타우러스 진거리 공대지 미사일 알크크입니다. 현재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에 탑재된 알크크는 동일산 타우러스로 사거리 550km를 관성항법, 위성항법, 지형 참조항법 등을 이용해 저공 비행하며 여러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항미사일입니다. 가마 펑크 윌트를 6m 뚫고 들어간 뒤 터지는 첨단 관통탄두도 장착돼 있습니다. 대전 상공에서 평양 정도 거리를 타격할 수 있지만 전투기 비행거리까지 합치면 타우러스 유효 공격 범위는 그 배가 됩니다. 타우러스를 비롯한 알크크는 SLBM, ICBM과 함께 해구산 3대 축으로 꼽히는 게임체인저 무기인데요. 알크크를 독자 개발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며 프랑스, 영국, 독일은 공동 개발하고 있고 중국, 일본, 북한 모두 알크크를 보유하지 못할 만큼 독자 개발이 어렵습니다. 현재 탐색 개발 중인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전투기 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톤 안팎의 미사일이 전투기에서 분리될 때 전투기와 미사일의 비행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국방부는 전투기 분리의 성공을 힘입어 앞으로 외국의 미사일보다 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긴 사거리를 갖춘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며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진짜 전투기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가 생긴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독일 타우러스 4가 KF-21용으로 사거리는 600km 이상, 크기는 오히려 더 줄인 타우러스 350K를 한국과 기술 공조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뜻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즈 코리아 드래그스타드 대표이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장거리 공대 지미사일 타우러스 350K를 한국 내에서 개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함께할 정부 기관 및 방위산 업체를 찾고 있다며 한국과의 기술연대의 뜻을 밝혔는데요. 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미사일 강국으로 장거리 공대 지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된다면서도 2030년대에 들어서면 5세대를 넘어 선진국들의 6세대 전투기들이 전력화되는 시기이므로 되도록 기술을 가진 국외 업체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완료 FA500i나 KF-21에 달아 수출하면 좋다는 것이 애드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CNN은 KF-21의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심지어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까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항공기 생산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이 이뤄낸 놀라운 성과라며 KF-21의 가격 경쟁력은 미국의 해외 판매 주력 기종인 F-35 전투기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당한 수출 잠재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사실 중국 전투기를 상대하는데 미사일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사일이 아까워요. 이에 서울시 영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57 아버지 씨는 리얼리즘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중점을 딱 중국 전투기는 물총이 딱이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KF-21을 진화형으로 선택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지. 미국은 전투기 하나 개발하면 진화형이 아님에도 수십 년을 개량해서 쓰는데 처음부터 진화형이면 개량해서 100년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기 개발보다도 기술 개발 결과를 통째로 도난당하지 않도록 사이버 보안을 철저히 정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눈뜬 대낮에 사이버상에서 다 뺏겨버리면 뭐하러 개발하나요? 역시 중국 절대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 물새는 전투기라니 명품이네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중공 전투기, 폭격기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강우 부대를 공군에 신설하는 겁니다. 유사시 우리 육군 원정 작전 세력이 중공군과 상대할 경우 인공강우 작전은 중공항공 세력의 우리 지상군에 대한 공격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공군 전투기는 비 내리는 곳에서는 작전 못하니까요. 중국은 한방이 있다 생각하지도 못할 비행기를 만들었다. 역시 중국이다. 굉장하다. 대단하다. 비 오는 날 중국을 공격하자. 믿고 보는 리얼리즘 다른 분들보다 항상 먼저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시. 전 개인적으로 리얼리즘님이 최고 조메슨 같은 내용으로 살짝 다르게 편집해서 여기저기에서 영상 올리겠지. 한국은 중국 공군에 대항하기 위해 세총부대 및 물총부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미사일은 아깝잖아. 코로나에 건강 유의하시고 계속 좋은 소식 신속하게 보도해 주십시오. 중국의 전투기는 랩터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늘은 건조하고 맑을 것, 랩터에는 조종사가 탑승해 있지 않을 것. 뭐 최고라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하고 랩터와 대적은 할 수 있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 KF-X 소식이 없다. 아직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지 못해 매우 궁금하다. 언제쯤 이착륙 모습을 선보일지. 중국 군용기 13일 만에 대만 아디즈에 진입한 11일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중국 군용기 스펀지로 때밀이 거짓 정보 노노 진실이었군요. 감탄입니다. 말 표현 짱. 어쩌면 말씀을 잘하십니까? 내용도 좋고 표현도 지기네. 스트레스가 팍팍 날아가네요. 이런 깊은 군사 지식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시는지 참 놀랍습니다. 아버님이신 김철근 씨 언급도 재밌고요. 오래도록 유튜브로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어차피 엔진 기술은 대부분 서방이 가지고 있고 러시아발 엔진이 조금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 선택은 러시아를 베이스로 서방의 엔진을 카피해 보려는 시도 아니겠어요. 한국이야 친서방 국가이니 서방제 엔진을 들여온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크게 문제 생길 일이 없겠지만 중국이야 전세계를 대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이니 장기적으로 보면 적이 될 수도 있는 곳에 기술을 도입할 수는 없는 거겠죠. 항공기 제트 엔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나라가 중국을 비웃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시도해도 중국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없겠죠. 도대체 이 영상의 웃음 포인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 격차를 없애려고 고군분투하는 후발주자의 삽질이 비웃을 일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보다 먼저 시도해보는 건데